삼성이 5연승째예요. 지난주 5경기 전승. 그렇죠. 야, 좀 대단합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삼성이 지난주에 다 홈 라이온즈 파크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삼성의 장점인 이 공격력이 좀 극대화되는 홈 이 시리즈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디아즈 선수도 너무 잘해줬고, 네. 뭐 김성윤 선수 뭐 타자들의 활약이 좀 돋보였던 시리즈고요. 그렇게 되면서 선두 LG와의 승차를 3경기 차까지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절대 1강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한화도 최근에 8승 2패, 그러니까 10경기만 놓고 보면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지난 주중 주말 이 3연전을 놓고 보더라도 주중 사직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 그 다음에 주말 KT와의 3연전에서도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특히 좀 KT와의 3연전 같은 경우에는 3경기가 다 한 점차 승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화가 올해는 좀 접전에서도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죠. 좀 그런 힘이 생겼다. 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3연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라팍에서의 삼성은 진짜 강하네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까지 삼성이 38개 홈런 쳤는데요. 네. 리그 1위고 그다음에 홈에서 19경기 했는데 홈런이 36개예요. 그 38개 중에 36개고 원정 10경기 중에 홈런 2개밖에 못 친 그쵸. 거예요. 네. 너무 이 홈에서 편식이 네. 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이야기 좀 다루긴 했었는데 네. 그 라이온즈 파크가 특히 약간 좀 타자들에게는 공이 잘 보이는 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보이는 구장 중에 하나입니다. 문학도 그렇고 라팍도 그렇고.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만약에 라이온즈 파크가 길이가 짧기 때문에 홈런이 자주 나온다면은 뭐 그것도 뭐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그냥 이런 타구면은 다른 구장에서도 홈런성 타구가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라팍에서 홈런이 많이 나오는 건 자중간과 우중간이 네. 이게 팔각형 그 네. 구조라서 지점에서 홈런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많이 나오는 건데, 근데 타석에 들어선 타자들이 라팍하고 문학에 들어서면은 이 시야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펜스 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야 문제. 그게 참 신기하네. 그런 게 있습니다. 타자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빛을 발했던 선수는 누가 뭐래도 디아즈입니다. 사실 디아즈 삼성 팬들이 바꿔라 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참 이 선수가 이렇게 한순간에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 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퇴출까지는 사실 저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수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요. 네. 디아즈 선수가 지난주 5경기만 놓고 보면 22타수 14안타. 와. 타율이 5할 9푼 1리고요.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가 2가 넘어요. 와, 저는 주간 성적이라고 해도 최근에 네. 이런 성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와, 뭐 홈런을 사실 6개나 쳤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는 좀 주목해봐야 될 게 타점이 15개예요. 그러니까 한 주에만 타점을 15개 챙겼다는 거는 그만큼 디아즈 선수 앞에 주자들이 또 많이 나갔다는 얘기이기도 그렇죠. 하고 디아즈 선수가 또 집중력을 좀 발휘해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팀들을 봤을 때 외국인 타자들이 좀 고전하는 팀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삼성도 마찬가지였는데 좀 삼성 같은 경우에 좀 디아즈 선수가 좀 돌파구를 찾으면서 국내 선수들까지 조금 이제 부담을 더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한 방으로 디아즈가 지금 홈런 1위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 자, 그리고 지금 네. 1위부터 5위 사이에 삼성 선수가 2명이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지점입니다. 원래 라팍 효과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디아즈 선수가 진짜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팬들한테 원성을 많이 들은 그렇죠. 선수인데 네. 갑자기 이렇게 지난주에 5경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화요일 경기 취소됐으니까 네. 이게 15타점이면 한 경기당 타점이 3개씩 쳤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최소 3개씩. 예, 그러니까 뭐 걸러야 될 상황입니다. 말로 해서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활약 속에 삼성은 5연승을 달렸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LG와의 승차, 1위와의 승차가 이제 3경기로 좁혔습니다. 물론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그 3경기 차가 가장 큰 격차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팀과 엄청 촘촘하게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G의 1강 체제라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네. 뭐 이제 기아와의 3연전을 좀 보더라도 사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전에 주중에 NC랑 만났잖아요. 네. 거기서 루징 시리즈를 당한 게 저는 조금 여파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주말까지 좀 이어진 것 같고
뭐 영규혁 감독도 좀 나름대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수를 좀 더 쌓아야 되는데 더 쌓지 못한 상황이고, 반면에 삼성은 이제 또 10경기에 7승 3패니까 나름대로 좀 승수를 차곡차곡 쌓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위권 팀들이 계속 지금 이 상위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 네. 당분간은 좀 이러한 상황이 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LG 얘기를 조금만 해보죠. LG가 이제 진짜 우리 시즌 초반에 예측했던 버티기 모드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그 이전부터 네. 타선이 좀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란데스 부상 그 당하는 그 시점 전후로 해갖고 또 타격 페이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홍창기도 그렇고 문보경, 뭐 오지환 이런 주력 선수들이 다 지금 하향세. 네. 근데 그 여파가 보이지 않다가 NC전에 이제 그게 보인 거죠. NC전, 기아전 연속 루징을 당했잖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사이클이 내려오는 거죠. 이게 사실 타격 사이클만 이게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선발 투수, 불펜 투수 다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팀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지금 팀 사이클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이 우려되는 지점이 하나가 9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이제 일주일 넘게 휴식일이 없다는 거는 선수들 입장에 조금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물론 LG가 지금 오늘 이제 나온 게 코에닌 이 선수가 네. 비자 발급을 마치면서 KBO 선수 등록까지 네. 마쳤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와서 이 선수가 이제 29일 날 합류를 하고 30일 날 퓨처스리그 경기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9연전 기간 중에 한 경기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LG가 좀 이 상황에서 좀 뭔가 반전의 기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버티기 모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부상 복귀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네. 유영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마운드에 설 수 있다고 하잖아요. 뭐 아직 정확하게 이제 뭐 픽스가 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뭐 늦어도 5월 말까지라고 좀 하니까, 어쨌든 5월 달에는 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버티기 모드, 그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뭐 기존의 불펜 투수들이 있잖아요. 좀 그 투수들이 좀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LG가 초반에 극강 모드 때는 선발하고 타격의 힘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불펜은 조금 이렇게 약했는데 그게 보이지 않은 건데 그 선발하고 타격의 양대축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에르난데스가 빠지니까 또 게다가 또 이번 주에 9연전을 하잖아요. 9연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팀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9연전 다 선발 로테이션 다 확정 짓고 있냐? 거의 다 지금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명은 거의 확정인데 네. 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요일 선발이 화요일 선발이 일요일 선발이 되면 D도 이렇게 또 5일 로테이션 하루씩 땡겨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체 선발이 한 명이 거의 꼭 올라올 상황입니다. 그럼 대체 선발이 어느 타이밍에 올라오냐? 그 일요일 날 올라오는 팀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LG 같은 경우는 그 5명 중에 기본적으로 한 명이 지금 펑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또 이게 또 이게 한 명 대체 선발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코엔윈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에란스 자리에. 그러니까 대체 선발을 한 명만 올려야 되는데 2군에서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정인 상태예요. 만약에 코에뉴인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로 잠깐 와 있지만 만약에 코에뉴인이 별로다 하면 진짜 고민이 커지겠네요. 근데 저는 네. 코엔윈이 그렇게 KBO 리그에서 그러니까 좀 솔리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런 얘기를 로젠버그한테도 했었거든요. 네. 아니요, 그거 다르죠.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저는 로젠버그는 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헤이수스하고 후라도랑 비교해서는 약하다는 거지. 폰세한테도 했었나? 아니에요. 저는 폰세 내구성 문제. 네. 네, 구위는 워낙 좋다. 네. 네, 로젠버그는 제가 로젠버그 나쁜 투수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예. 예, 프라도하고 헤이수스보다 약하다. 이건 맞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맞잖아요. 뭐 부정할 수 없는 예, 부분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코엔위는 지금 대체 외국인 선수니까 급하게 온 선수지. 그렇죠. 기존의 외국인 선수라고는 급이 다른 선수예요. 애초에. 예, 그러니까 지금 체격 좋고, 그다음에 이제 직구 구위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있는데 지금 이제 커맨드나 변화구 이런 거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통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LG 내부에서는 그래도 기존의 그 대체 선발보다는 낫다. 그만큼 지금 2군에 지금 자원이 없다. 예, 지금 선발감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시험 때 올라온 선두 LG입니다. 과연 이 세 경기라는 격차 언제까지 이 정립해 놓은 것을 쓰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지. 그래서 게다가 이번 주 금토일 SS전이 잠실의 SS전이 지금 이제 펑크, 그러니까 금요일이 뭐 펑크고 그 다음이 일요일이 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SSG는 그래도 조금 럭키한 상황이죠. 상대 선발이 지금 약하게 들어오니까.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